공유가 사람들한테 탑골공원에 가서 노숙자들한테 빵과 복권을 주면서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.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이, 비추어지는 사람 중에 한두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복권을 선택해요. 그리고 나서 빵을 선택하지 않은 걸 후회하죠.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거든요. 내가 당장 가질 수 있는 확실한 무엇보다 좀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. 개인의 생에 있어서도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오징어 게임 네. 보셨나요? 네, 제가 유튜브로서 오징어 게임이 나오자마자 바로 다 봤습니다. 컨텐츠를 위해서. 왜냐면 오징어 게임이 또 과도한 빚을 진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임이잖아요. 그래서 뭐 하나 쓸 거 있나 이렇게 해서 제가 봤죠. 좀 건지셨나요? 일단 너무 재밌었어요. 사람들에 따라, 취향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굉장히 복잡한 사회적 이슈를 건드리면서도 너무 흥미진진하게 흐름을 이끌어가서 너무 즐겁게 봤습니다. 컨텐츠로는 어떤 거를? 컨텐츠로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. 왜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에는 참가를 하면서 개인의 생은 안 하려고 할까?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래서 오징어 게임과 개인의 생을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. 재밌을 겁니다. 일단 첫 번째로 누가 주최를 하느냐, 이 부분이 있어요. 오징어 게임은 누가 주최하는지 사실 몰라요. 물음표. 하지만 누군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의 여가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해석이고요. 개인의 생의 주체는 국가, 대한민국이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 참여 조건이에요. 오징어 게임은 초대를 받아야 돼요. 이번에 오징어 게임 2를 보면은 이정재가 오징어 게임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공유를 엄청 찾아다녀요. 지하철역을 엄청 뒤집니다. 하지만 개인의 생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. 다만 참가 조건에 한계가 있으니까 상담을 받아보시면 내가 참여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 세 번째, 이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의 채무 원인은 어떻게 되는가? 이번 오징어 게임 2를 보면은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의 채무 발생 원인을 대략적으로 다뤄요. 물론 원에서도 다뤘었죠. 원에서 이정재는 대기업을 다니다가 구조조정을 당했는데 그 이후 자영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.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코인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 많이 나오고요. 자영업하다 실패한 사람도 나오고 투자 사기를 당한 사람도 나오고 그 다음에 큰 사업을 실패한 사람도 나옵니다. 이거는 실제로 개인의 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채무 원인과 거의 유사해요.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. 그 다음으로 채무의 중위값은 어떻게 되느냐? 물론 오징어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채무의 중위값을 알 수는 없지만 대략 10여 명 정도의 채무액이 얼마인지 나오거든요. 보면은 가장 적은 사람은 3천만 원 정도에서 보통은 5억 원에서 10억 원 범위,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은 100억 원까지 있어요. 추측만 해보면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3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채무의 중위값은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1억 원이에요. 그러면 이 사람들의 채무가 이만큼이면은 그 다음으로 경제적 이익은 얼만큼 가져가는가, 그 중위값은 얼마인가, 이 부분이 조금 흥미로운데 오징어 게임은 최대값은 굉장히 높아요. 1편을 보면 이정재가 455억 원을 가져가죠. 그리고 가장 적은 최소값은 0원이에요. 죽으면 하나도 못 가져가니까. 이에 비해서 개인회생을 하면은 중위값이 그래도 참여하면은 중간에만 해당하면은 7,600만 원은 얻어갑니다. 전체 채무 1억 원에서 34%를 탕감받기 때문이에요.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게 그럼 참가자는 몇 명인가? 오징어 게임 참가자는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대략 이게 분기별로 있는지 1년에 한 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에 456명씩 참여를 하죠. 개인회생은 1년에 12만 명이 참여를 합니다. 기간은 오징어 게임은 6일이면 끝나고 개인회생은 36개월이 걸려요. 실패할 확률을 보면 오징어 게임은 시즌 1을 봤을 때 이정재 한 명만 살아남고 455명이 죽었으니까 실패할 확률이 99%가 넘는다고 볼 수 있고요.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실패할 확률이 0%에 다가갑니다. 근데 여기 그러면은 방송이긴 한데 네. 왜 개인회생을 못하고 네. 아니면 안 하고 왜 이러고 있을까요?
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유튜브를 안 해요. 그래서 개인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그것보다는 그냥 그게 설정인 것 같아요. 이런 제도가 있지만 이제 그게 현실을 반드시 반영한 거는 아니니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. 개인회생도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. 뭐 여러 가지 이유 보면은 도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도박하는 사람 중에서 또 사채 빌려 쓴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보면은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조금은 해코지를 할 만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았나. 또한 뭐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내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편파 변제라든지 아니면은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면책을 받은 지 5년이 안 지나서 다시 재신청을 못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하는 설정일 수도 있고요.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은 이 세계에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제도가 없는 세계관일 수도 있고요. 여러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현실이라면은 네. 그냥 다 웃으면서 개인회생 할 사람들이나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 2에서 계속 말하는 게 있어요. 시작 부분부터. 스포는 아닙니다. 공유가 사람들한테 탑골공원에 가서 빵 한 100개 하고 그 다음에 복권 한 100장을 사가지고 탑골공원에 갑니다. 초반부예요. 그래서 노숙자들한테 빵과 복권을 주면서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.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이 비추어지는 사람 중에 한두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복권을 선택해요. 그리고 나서 빵을 선택하지 않은 걸 후회하죠.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거든요. 내가 당장 가질 수 있는 확실한 무엇보다 좀 요행을 말하는 거예요. 개인회생에 있어서도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개인회생으로 내가 확실하게 면책받을 수 있는데 이거 좀 불편하고 내가 어떻게 요행을 발해서 좀 더 돌려막기 하면 빚을 갚을 수 있지 않을까. 이거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다행히도 현실에서는 오징어 게임은 없지만 개인회생과 파산이라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거든요. 이 제도가 있다면, 그 세계관에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오징어 게임 참여 안 했을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제도를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알고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